무색, 무미, 무취의 강력한 독을 가진 보거.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독특한 풍미를 쉬이 저버릴 수 없는데요. 독을 품어 더욱 아찔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맛을 선사하는 보거입니다. 애주가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시원한 속풀이 해장국으로 으뜸이고요. 매운탕과 튀김, 무침 같은 다양한 보거 요리는 담백한 데다가 꽉 찬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보거는 보거 특유만의 질감이나 식감이 있기 때문에 사스미는 담백하고 또 쫄깃쫄깃한 맛에 미식가들이 많이 찾고요. 맑은탕은 또 얼큰한 거 못 드신 분들이 맑은탕을 많이 찾고요. 요즘 겨울철 맛의 진미로서는 보거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한 번 맛들이면 잊을 수 없는 보거.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잘 먹으면은 좋지요. 이것이 잘못 먹으면은 죽는다가 씹을수록 감칠맛이 배어나오고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다는 치명적인 유혹. 독 중에 독을 품은 보거를 만나봅니다. 겨울 생선의 최대 집산지 강원도 주문진항. 이곳은 요즘 대게와 더불어 보거잡이가 한창인데요. 오늘 들어온 보거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 사이에서 친학계 어선으로 5일간 작업해 얻어낸 녀석들입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강원도와 제주 연안에서는 이렇게 살이 통통이 오른 보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독이 적고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거 종류는 사계과에 38종 정도가 존재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식용으로 쓰는 거는 가장 맛있는 황복, 자주복, 그 다음에 까치복, 밀복, 졸복 이렇게 한 10종 정도가 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거는 대부분 자연에서 잡히지만 따뜻한 남쪽 섬 제주에서는 일찍이 보거 양식이 발달했는데요. 올해로 9년째 현구현 씨는 인근 지역에서 치어를 받아 성어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보거는 다른 고기에 비해 성장이 늦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어종인데요. 이거는 금년 5월에 입식한 시어입니다. 이건 아마 저희도 출하 시기를 내년 한 10월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5월에 저희들이 5cm 정도 된 치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온이 1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는 넙치, 다금바리, 방어와 같은 온대성 어류 양식의 최적지인데요. 여러 온대성 어류 중에서도 그가 보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제주도 양식 산업이 광어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다양성을 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주위에 이게 찾다 보니까 보거라는 어종을 그때 사조 산업에서 혼자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서귀포에는 몇 해 전만 해도 보거 양식 어가들이 많았지만 알이나 치어를 구하기 어렵고
특히 보고의 더딘 성장 때문에 양식을 포기하는 어가가 늘어났는데요. 다른 고기와 다르게 육안으로 암수 구별이 쉽지 않은 녀석.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최근에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많아 알을 생산하는 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암컷으로 써도 되고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 예. 수컷도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암컷도 똑같아요. 지금은 몰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피부 찔러서 봐야 돼. 식용 가능한 여러 복 중에서도 흔히 참복으로 알려진 자주복이 양식으로 키워지고 있는데요. 8에서 9cm의 보고 치어를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정성스레 키워 출하합니다. 원래 그 자주복이라는 게 이게 대형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도 이게 성장도 빠르고 또 맛도 복 중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식 대상 품종으로 선정이 된 거고, 다른 복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 키우기도 다른 복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편이고. 복어는 서로 물어뜯는 공격적인 습성이 있어 좁은 장소에 가두어 키울 경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요. 복어를 출하하기 전까지 2번 정도 이빨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빨이 좀 자란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 이쪽에 가 있고. 이게 조심하십시오. 이게 확 물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빨이 저희들이 좀 잘라낸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라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안 잘랐을 경우는 이빨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놈을 물면은 바로 뭐 지느러미가 바로 잘리고 그렇습니다. 복어는 앵무새의 부리와 같이 날카로운 한 쌍의 이빨을 갖고 있는데요. 조개 껍질을 거뜬히 씹어먹고 랍스타도 으깨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만 민첩하지 못한 복어는 적을 만나면 도망가지 못하고 몸을 크게 부풀려 위협합니다. 이거보다 더 불거든요, 이 걸레는. 이게 전부 다 그 가시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걸 부풀리면 가시가 바짝 섭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좀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공기 중에는 이제 공기를 빨아서 이렇게 부풀리고, 물 속에서는 물을 빨아서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보고하면 떠오르는 독 중의 독.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물에서 양식한 보고에는 독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예, 저희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생길 수 있는 요건이 그냥 여러 가지입니다. 뭐 먹이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그 자연산 복하고의 접촉에 의해서도 이게 독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 이거는 뭐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복집에서도 뭐 양식복이지만은 똑같이 자연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라면 보고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주 표선에서 오랫동안 보고 요리를 해온 고용국 씨도 보고를 만질 때만큼은 확인을 거듭합니다. 종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리한 보고를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손을 넣어서 이 내장 부분,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복, 안구, 눈알을 필히 빼주셔야 돼요. 눈알, 쓸개, 아가미, 그리고 간, 보고 대창. 요 부분은 내장 부분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게 가급적 좋죠. 텍트로톡신이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 한 2mg 아주 극소수죠. 그 정도만 먹었을 때도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 독이 그 보고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이 다르고 보고 그 몸체에서도
그 장소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게 양이 다른데 특히 그 산란 시기에 피나 생식소 그 내장 쪽에는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고요. 보거 독인 테트로도톡신은 무색, 무미, 무치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열에도 강해 보통의 조리 방법으로는 독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보거 요리가 있습니다. 갓 잡아 올려 탄탄한 살점과 담담한 시원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활복 맑은탕인데요. 육질 자체가 이 활복을 드셔본 분들은 냉동복을 안 드셔요. 이 복은 아무나 막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한번 드셔본 사람들은 활복을 고집하죠. 술꾼들에게 최고의 해장 음식이란 찬사를 듣는 복 맑은탕에 미나리를 곁들이면 금상첨화. 미나리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미량의 독을 해독하고 보거의 맛을 한층 돋워줍니다. 고기는 네, 씹을수록 쫄깃쫄깃하고요. 국물은 깔끔해요. 시원하게 목구멍이 또 시원하고 먹어도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충돌이 생기고요. 이거 먹을 때는 아침에 밥맛 없을 때 술을 한 잔 먹게나 밥맛 없을 때 이 국물을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보거 맑은탕에는 보통 밥을 말아 먹지만 제주에서는 메밀 조배기를 먹어야 하는데요. 영양이 듬뿍 든 메밀 조배기는 산후조리식으로 쓰인 제주의 향토 음식입니다. 식감도 좋고 만들기도 쉬운 데다 구수한 메밀향이 입맛을 당겨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메밀이 제주에 많이 나고 또 특히 메밀이 또 간에 좋아요. 간에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특히 복하고 이렇게 합이 맞아갖고 많이 먹습니다. 또 건강에 좋다니까.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극찬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복 중의 복으로 불리는 황복인데요. 복요리 중에서는 황복을 최고로 쳐줍니다. 이 황복은 노랗죠. 그리고 이제 이 등도 노랗고 이제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황복이 이 영산호에서 많이 났습니다. 나도 이 영산호에서 많이 났는데. 황복은 서해안 연안에서 살다가 봄이 되면 산란을 위해 강으로 회유하는데요. 예전에는 금강 하구인 강경, 논산을 비롯해 나주 영산강에서도 쉬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복이 와가지고 3, 4월에 이제 그 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란기철이라고 왔던가 모르지만은 점을 받기 위해서 여기로 왔대요. 그러면 3, 4월에 진달래가 피면 그 바위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에 나비가 앉아있는 그 나비를 튀어 올라와서 복이 그걸 먹으면은 점을 받고 그걸 못 받으면요, 못 먹으면은 점을 못 받는데요. 영산강이 서해와 만나던 시절 나주시 노안면에는 산란기를 맞은 황복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회유하던 복바위가 있는데요. 어부들은 그 바위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보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길이 막히면서 황복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영역의 세월을 함께했던 황복은 점차 사라져만 갔습니다. 자갈이 깔려 있고 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알을 낳는 황복. 지금은 한강 북쪽에서 드문드문 잡히는 귀한 고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복은 임진강 유역에 의해서 체포되지만 옛날에 이제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임진강
강화 부근 또는 또 금강 하구 만경강까지는 이제 잡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복이 솟아가는 강에 보면 하구에 그 전부 뚝들이 생겨서 황복들이 그 강으로 제대로 그 수가 올라오지 못하는 게 그 숫자가 줄어든 큰 그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뭐 이 얼마 안 되는 황복 자원을 있는 대로 잡다 보니까 그 수도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점차 희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식가들이 복 중에 복으로 손꼽는 황복은 더더욱 귀해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급 요리로 취급되는 복어. 자격증은 복고시라 불릴 정도로 취득하기 어렵지만 복요리에 한 번 빠지면 오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복어를 요리하는 사람들도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데요. 복어와 함께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조리기능장 하종률 씨에게 복어는 여전히 특별합니다. 첫째는 이제 독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예, 복이 아마 복어라는 생선이 독이 없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독성을 제어한 복어 요리는 훌륭한 우리 그 먹거리를 제공해주죠. 접시가 비칠 만큼 얇게 썬 복어회는 회 중의 왕으로 통하고 바삭하게 튀겨낸 졸복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그 맛이 일품인데요. 크기가 작아 일명 쫄병 복어라 불리는 졸복은 작은 몸 가득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 어떤 복은 한 1kg 이 정도 크기에 독 성분이 100이라면은 졸복은 적지만은 독 성분이 100이죠. 예, 그래서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복어 조리기능장 하종률 씨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음식 토장 복국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이제 토장복 육수죠. 토장복. 예. 시원한 맛을 내는 복어에 직접 만든 된장 육수가 더해진 토장 복국. 복어의 맛은 배가 되고 개운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복은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원래 복의 맛을 좀 그대로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이런 미나리나 아욱이나 또는 배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그 복어에만 가져 있는 그런 시원한 맛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복어 지느러미 술과 복찜, 복불고기와 같이 복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요리에 비해서는 훨씬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히 좋은 단백질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맛이 정말 그 잔맛이 안 들어간 순수한 볶음 맛은 정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생선, 복어. 구하기 힘든 데다 위험한 독으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산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 생선으로 또 안전하고 더욱 다양한 복요리로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